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지난달이었죠. 국내 기술로 만들어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13개 위상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올려놓으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상업용 발사체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제주는 관광과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제주도 역시도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난 2023년에 제주도는 제주 우주산업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JIBS 특집 토론회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마련이 됐는데요. 한국 우주와 제주란 주제로 제주가 어떻게 우주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률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기홍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 과장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안영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제주도가 지난 2023년에 우주 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도 좀 궁금증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1차 산업도 사실 요즘 많이 어렵고요. 또 관광도 어렵다, 정체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왜 또 우주 산업을 이야기하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산업 구조가 이제 관광 그리고 그다음에 농업으로 이제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편중된 어떤 산업 구조 아래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갈구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자차로 다 아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두 축은 외부적인 요소, 예를 들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취약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만으로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단순한 키워딩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산업구조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이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전환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제주도의 지리학적 그리고 환경적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가 민간으로부터 이제 어필이 되면서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어떤 중요한 이제 접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3년도 2월 달에 제주도 차원의 우주 산업 이제 가치사 5대 가치사들이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찌감치 미리 이제 비전 제시하면서 준비를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주 산업에 있어서 또 골든 타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원장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제주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진 곳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죠. 네, 그런 점에서 좀 서밀한 지역도 그렇고 유리한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점이 이 발사체나 또 위성 운용에 강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저희들이 발사체를 개발하고 나면 발사체를 올릴 수 있는 발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누리호 발사, 이제 나로 우주센터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요. 사실 이 발사장 우주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그 위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적도에 이제 가까울수록 지구의 자전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주도가 한반도에선 가장 유리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발사 안전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실 발사장을 건설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나로우주센터에 저희들이 누리호 4차 발사까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발사체가 항상 남쪽으로 쏘면서 약간 동쪽, 그러니까 이제 이 발사 방위각으로 170도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남쪽에서 동쪽으로 10도 틀어져서 쏘는데 나로우주센터는 거의 그 각도밖에 못 쏩니다.
근데 제주도로 내려오면 그것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에 그걸 쏠 수가 있고요. 네, 네. 사실 이게 이제 좀 더 세계적으로 가면 제가 아까 왜 서두에 우리나라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하냐면 네. 얼마 전에 발사된 아리랑 7호 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이제 발사된 걸 보면 거기는 발사를 할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100도가 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하려다가 안 된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바다를 끼고 굉장히 넓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제주도가 한반도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위성 운영 측면으로 오게 되면요. 네. 위성 운영 측면에서 이제 제주도가 하는 것도 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 섬이란 지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전파 환경이나 이런 거를 또 다루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여기에 들었었고요. 네. 지금 이제 거기에 거의 다 합해서 한 거의 20기 가까운 안테나 그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제주도가 남쪽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관측 위성이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쪽에 있는 제주가 교신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전하고 비교하면 약 한 1분 정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제주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갈 경우도 제주에 있는 이 센터 때문에 한 1분 정도를 위성과 추가 교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제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적지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지이고 여러 가지 강점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엔 그럼 박사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우주센터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남 그리고 경남, 대전 중심으로 삼축 구도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구조에서 우리 제주가 이제 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빈자리 우리가 어떤 걸로 좀 채워나가면 좋을까요? 네, 이미 국가적으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라 그래서 삼각 체제를 구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연구와 그리고 인력, 네, 그리고 이제. 경남에서는 네. 위성 제조, 그리고 전남 고흥에서는 발사 이렇게 이제 삼축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우주 산업에서는 이런 이제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위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이런 쪽을 다운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삼축 체계는 거의 이제 연구하고 만들고 쏘고 네. 이제 업스트림 쪽으로 이렇게 삼각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돈을 벌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이터 산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다운스트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의 조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주는 아까 이상률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발사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지만 위성들의 데이터를 받는 데 있어서도 네, 네. 사방이 해양 환경이어서 전파 간섭이 적고 그리고 또 수신을 더 먼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수신을 해서 가공을 해서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해서 돈을 벌고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제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삼각 체제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을 이제 제주가 이제 서비스 산업과 데이터 활용 이런 측면에서도 또 기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데이터가 이제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가 많은 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주에는 이제 국가위성운영센터나 제주 추적소 또 탐라 전파 천문대 같은 그런 주요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국가위성운영센터나 네. 탐라천문관측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주 추적소도 네, 있죠. 네. 이런 세 개 시설들이 시설 자체가 직접 연구와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사한 시설이죠. 우리가 일반 산업체의 뭐 어떤 뭐 명품거리라든가 네. 머리에서 먹자골목이라든가 네, 네. 이런 걸 아, 보면 네. 유명한 것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오는 강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한정된 지역에 유사한 시설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네. 거기에 만약에 연관된 어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제조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네, 어떤 네.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훨씬 쉽겠죠.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여러 네, 개가 모여 있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주가 굉장히 강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민간 기업들이 지금 이미 아까 이제 국가계획하고 상관없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독자적인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곳이 네, 네.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더 확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안 박사님,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도 우리 제주가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좋은 평가들,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국가가 이제 추진하는 우주 경제 속에서 우리 제주가 어떤 이제 역할들을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업스트림 부분, 제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돈을 버는 이제 다운스트림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봤을 때 제주가 가진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 우주 산업의 이제 구조를 보면 이 제조업,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 산업에서 로켓 만들고 인공위성 만들고 이런 제조업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제조업 부분은 세계 우주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구조에서는 조금 그거보다 높아서 한 20에서 25%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이제 통신 단말기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한 3배 정도 커서 한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주 산업에 돈이 되는 부분은 이제 다운스트림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위성을 통해서 영상을 찍거나 통신을 이제 하거나 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처음 수신국으로부터 받으면 이거는 그냥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그냥 그런 거지 영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게 지상의 어떤 환경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의 측면에서 실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제주도에서 만약에 받아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해양 감시라든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실증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제주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리적으로 이제 섬이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선제적으로 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강점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서 먼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실증을 해보고 이것이 이제 내륙으로 국가 전체 그리고 이제 해외로까지도 뭔가 서비스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제주도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제주가 민간 우주 산업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도 돼보고요. 자, 이런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제주 연구원 조사에서 보니까 도민들의 64% 이상이 제주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또 주민들의 그런 또 높은 관심과 지지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그 조사 결과 한 64%라고 하는 게 이제 도민들로 하여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부정에 대한 여론이 거기에 10%, 한 6% 정도가 부정 언론이 있었고 나머지가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책은 사실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그렇겠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저번 나왔던 이 결과 부분은 기존의 도민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에 대한 그리고 우주 산업을 지지한다는 어떤 갈증을 표현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로 인해서 저희가 향후에 우주 산업을 제주의 우주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여기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랑 어떤 협의를 보거나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할 때 네. 항상 정점에 있는 게 제주도의 수용성이 어떠냐가 항상 마지막에 쟁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러한 결과치를 가지고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아마 이제 이런 특집 토론 시간이 또 화면을 보고 계시는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주 산업 이러면은 막연하게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제주가 얼마나 많은 강점과 또 미래 먹거리의 성장 핵심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왜 우리가 이제 제주인가 또 우주 산업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제주가 또 우주 산업을 통해서 또 어떤 기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기회들을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우주 시장은 이제 이 위성을 만들고 쏘는 것보다 앞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고요. 전 세계에서 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제주가 집중적으로 더 좀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뭐 우주 개발을 왜 하느냐. 그래서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뭐 국민적인 자긍심도 있고 네. 과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인간의 호기심, 원천적인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수단, 그리고 뭐 안보와 관련된 뭐 감시 정찰 네. 위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네. 현재의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우주는 돈이 되는 산업이다. 그리고 오히려 환경 보호나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우주 데이터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뭔가를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생활 밀착형 이제 데이터 활용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또 도민들이 느끼기에 실제로 이제 우주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든의 공공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예컨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농업 부분에서 네. 인공위성 영상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 비료를 줘야 될지 또는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뭐 그리고 강수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농업과 관련된 감귤 농사라든지 아니면 무농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업과 관련돼서는 뭐 기상 정보라든지 아니면 불법 조업과 관련된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태풍 이제 네. 기상 환경에서 미리 알려줘서 바로바로 농민 어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인 이런 부분보다 천혜의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라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시설에서 나오는 뭐 공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성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데이터와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런 이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환경 부분에서도 인공위성이나 우주 개발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보호의 측면에서도 위성 기술이 활용된다. 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서비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미 기업들은 하고 있고요. 네. 제주도는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강점 때문에 알아서 기업들이 찾아오는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디를 지정해놓고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찌감치 기업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미 시장은 이미 그러한 가능성들을 제주에서 찾고 있다는 네, 네. 증거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로켓 발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는데 이제는 재사용 로켓 기술이 또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우주 발사 비용이 많이 뭐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우리 제주에서는 2023년이죠. 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서 이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 재사용 로켓 기술의 핵심 요소가 이제 검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가 우주 산업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어떤 또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아까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네. 이제 민간 기업들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재사용 발사체로 가게 되면 국가도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그런 그 수직 이착륙 이런 시험을 했지만 뭐 그걸 한번 했다고 해서 지금 그렇죠. 재사용이 바로 되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함으로써 특히 민간이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하게 되면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예를 들면 국가가 하는 이런 누리호보다 좀 더 소형형 발사체 같은 거를 먼저 접근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발사를 할 수 있는 위치적인 이점도 있고 또 위성을 지금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위성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활용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이 섬 자체에서 하나의 지금 생태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마 연관된 많은 민간 기업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아마 제주로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네 듣고 계셨는데 사실 우리 제주는 이제 정부의 1호 기회 발전 특구로도 지정이 됐고요, 그죠? 또 제주 하나 우주센터도 준공되면서 큰 변화의 움직임이 지금 사실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뭐 두 가지 점만 봐도 앞으로 많이들 기대하시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금 찝어주신 두 가지가 저희가 발표했던 제주 우주산업의 가치사슬 중에 중요한 실행 계획 중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기회발전 특구는 저희가 이제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조성을 할 계획을 저희가 발표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기회발전 특구가 됨으로써 일단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게 됐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저희가 애초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기존에 이제 구 탐라대 폐교로 있던 곳이 그간 이제 방치가 좀 되고 있었던 네. 건데 제가 전략적으로 항공우주 거점 지역으로 그곳을 이제 구성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초반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이 기회발전 특구에서 규제를 해소해주는 규제 프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제출했던 내용이 제주도는 산단이 총량이 차서 더 이상 산단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규제 내용으로 제출을 하고 산단을 허용해 줄 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기회발전 특구가 됨으로써 이제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기존의 이제 지구 단위 계획보다는 산단 지정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재원도 이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로 이제 하나 우주센터가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요. 하나 우주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이제 위성 생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월 한 4기에서 8개 그리고 연 단위로 치면 100기에 해당되는 위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제주에 아까 우리 원장님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강점을 보고 제주에서 이제 생산하기 위한 한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준공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그 자리를 하나 우주센터에 먼저 들어와서 둥지를 텄다는 점. 그래서 하나 우주센터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기업들이 네.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같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제주에서 만든 위성을 제주에서 이제 해상 발사를 통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이 구조는 제주의 우주 산업의 하나의 공급망이 자체적인 공급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됨으로써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제주 해상에서 또 이 제주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성공한 사례도 2023년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제주에 좀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몰려와서 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주 산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국가적인 목적, 뭐 군사 목적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2000년이 넘어서면서 이제 민간으로 됐거든요. 네. 90년대 말에 사실은
이런 그 위성이나 그 발사체 같은 것들을 싸게 만들어서 네. 산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실패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러고 이게 본격적으로 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가 되면서 네. 민간 우주 산업, 흔히 말해서 저희들은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다가왔고, 우리나라는 또 공교롭게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지금 4차까지 됐지만 또 뭐 다누리 발사 이런 네네. 것들이 그 21년도부터 23년 뭐 이렇게 겹치면 본격적으로 이게 되고, 또 우주항공청 설립 이런 게 되면서 그 세계적인 그 뉴스페이스 붐과 우리나라에서 그 우주 산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우주 관련해서 스타트업이 생기는 것들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고 있고,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민간 그 기업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어떤 성과나 이런 거 떠나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세계적으로 네. 혹은 또 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그 아리랑 7호 발사도 있었고, 또 오늘 연기가 됐지만은 초소형 군집 위성 기술 성능 검정 위성 시도도 있었고, 또 아마 이번 17일 날은 또 우리나라 민간 발사체인 이노스페이스에서 발사가 예정돼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간 기업이 저는 많이 늘어나고, 네. 또 거기에 정착지에 또 상당 부분을 제주가 차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제주와 이런 위성 데이터 방법들 어떤 산업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좀 도움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도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뭐 특정 한 부분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우주 산업 전체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시스템 생태계를 갖춰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데이터 산업만을 봤었는데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들을 역할을 한다는 거가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주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우주 산업 전체 생태계를 축약해 놓은 것 같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발사라든지 위성의 어떤 활용 부분을 넘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도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 또는 수용성을 좀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감형 어떤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환경, 기후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 같은 부분들은 위성 기술이 이제 나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원격 탐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센서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는 뭐 토양에 이제 사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광학 위성 말고도 다양한 센싱을 통해서 토지가 갖고 있는 수분량이라든지 뭐 그리고 여기서 생육을 하고 있는 식물들의 뭐 엽록체의 양이라든지 생육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농업 생산량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마다 이제 과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도정해서 뭔가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서 출하량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려줄 수가 있고요. 해양 쪽에서는 저도 이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 뭐 이런 어업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위성 영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동을 어떻게 해오고 있고 일주일 후에 뭔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정보를 줘서 어민들이 미리
대응을 하거나 또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양 쓰레기나 아니면 불법 조업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미리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재생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정된 수급이거든요. 어떤 날은 뭐 바람이 안 불거나 구름이 있어서 광을 못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이런 기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전력량을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상위성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도 그렇고 뭔가 민간에서 서비스를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이 우주 개발이나 인공위성 데이터의 활용이 뭐 나랑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생활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뭐 공공 도정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화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조금 더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민분들께서도 좀 기대를 해보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주 산업 하면 좀 나의 삶과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우리 삶의 질이라든지 또 우리 영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체감할 수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앞서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가 이제 제대로 된 이런 우주 산업 관련된 생태계 조성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군요. 어떤 분야를 좀 더 키우고 어떻게 좀 생태계를 만들어갈지 도에서 좀 구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향후에 이제 좀 더 키워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영역은 뭐 이 전략을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2월에 발표할 당시에 5대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소형 발사체, 큐브 위성의 어떤 제작, 그리고 위성의 정보 활용, 그리고 제주의 관광 산업과의 시너지를 활용한 어떤 미래 관광 자원으로서의 우주 전복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위성 정보를 수신하는 요 수신처를 제주로 하겠다라고 5가지 비전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형 발사체 영역이라든가 이제 소형 큐브 위성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해상 발사를 성공했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 하나우주센터가 이제 제주우주센터가 개설을 하면서 위성의 제조와 생산이 가능해졌던 부분, 향후에 더 확대할 부분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위성 정보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안 박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 요소로 추진할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하는 관점은 아니고요. 기존의 이 위성 정보 활용을 위해서 제주도는 일찌감치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위성 활용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만 이제 가입이 돼서 위성 정보를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는 체계인데요. 저희는 제주도는 일찌감치 과기부에 그거를 제안을 해서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제 가입이 됐습니다. 가입이 돼서 국가에서 이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영상을 전용망으로 지금 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상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보통 영상 받으면 이제 가공해서 써야지 그냥 날 영상 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23년에 또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오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영상과 그러니까 위성 영상이죠. 여기에 드론 영상 그리고 항공 영상을 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산지 파악이라든가 그리고 장기 어떤 방지 차량에 대한 거, 해양 쓰레기에 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변화 탐지를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행동들을 공공 영역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어떤 시너지를 내는 부분에서 위성 제조와 관련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육성 차원에서 제주대학교 그리고 그리고 RIS 사업과 연결을 해서 이번에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기업이 펄셋이라고 하는 걸 누리호 4차 때 띄워서 올렸고 9시간 만에 교신이 성공이 됐습니다. 이 큐브 위성도 제주와 같이 이제 만든 건데 향후 6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주의 해양 쓰레기라든가 해양의 어떤 환경을 6개월 동안 추적하면서 결과를 도출할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저게 집중해야 되는 영역들이고 위성 정보 활용의 영역이라는 게 위성 정보의 데이터 영역도 있지만요. 위성의 원래 기능, 그러니까
관측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영역, 두 번째는 항법이라든가 아니면 위성 통신이라고 하는 6G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다 아우르는 위성 정보 활용 체계를 향후에 집중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제주의 생태계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오늘 토론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지금 제주가 또 우주산업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제주에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충분히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잘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으로 제주가 이것들을 미래 먹거리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김기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제주가 반드시 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았더라고요. 위성정보 활용 클러스터 지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중요한 미션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박사님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국가 주도의 클러스터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남 발사체 그리고 경남이 위성 환경 시험 그리고 대전이 교육이나 네. 어떤 뭐 이렇게 그 우리 R&D 인재 영역, 양성. 뭐 인재 양성 이런 쪽으로 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위성 정보 활용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수의 그리고 다수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발표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따르면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영역이 글로벌 우주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네. 발사체라든가 위성의 제조의 영역은 한 30% 미만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클러스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발사체, 위성 제조 이런 R&D 영역만 편성이 돼 있고 제 입장에서 누락되고 있는 영역이 위성 정보 활용이라고 하는 영역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삼각 체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클러스터가. 저희가 이제 향후 해야 될 과제는 다이아몬드 체계로 이제 다이아몬드. 클러스터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준비를 위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용역도 별도로 추진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영역의 결과를 조만간 이제 우주청과 협의를 봐서 내년에는 좀 중요한 관점에서 좀 이제 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또 시점이 다가오겠군요. 실제로 정말 우리 제주는 뭐 제조나 발사라든지 뭐 연구나 또 이런 데이터 위성 활용 부분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또 제주에서 할 수 있다는 정말 그런 강점이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보완해야 될 기술적으로 그죠 더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경쟁력이라는 게 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진짜 제주는 유일한 우주산업 독립 생태계를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게 우주산업이 일반 산업하고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면 반도체를 한 개를 잘 만들면 네. 그걸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뭐 수십만, 수천만 개를 팔지 않습니까? 네. 단일 품목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개를 잘 만들고 그거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한은 한국 거를 그렇죠. 다 사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주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스펙트럼이 넓고요. 그 위성 같은 경우도 속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나 이런 숫자도 개수도 굉장히 많고 어떤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올 수도 없습니다.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주산업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제주가 지금 독립적인 생태계를 막 갖추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제주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가 만드는 실용급 위성이나 이 발사체의 대부분 하부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들이나 부품 소재나 그런 구성품들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해외에 의존을 해요. 뭐 해외에 의존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외 거를 쌓아서 전체 어떤 인공위성이나 발사체를 아주 경쟁력 있게 만든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좀
제가 볼 때 보완해야 될 1번입니다. 특히 이제 한화 제주우주센터 저도 개소식 때 가봤었는데 네. 거기도 지금 큰 틀에서 위성 생산하는 건 돼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위성이 이제 우주 산업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거기에 돼 있는 하부 아까 시스템이나 부품, 소재, 그 속에 들어가는 구성품에 대한 조달은 어떻게 되냐. 이 공급망 자체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아까 산단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네.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들이 산단에 포진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지 이 제주의 그 독립 생태계가 진짜 어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활용 얘기를 하시지만은 앞부분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네, 네. 뒷부분만으로는 산업이 이 그렇죠. 독립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네, 네.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 박사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산업의 이 업스트림 부분이 네. 상당히 적은 포션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는 끊임없이 또 이쪽의 혁신을 위해서 투자를 네, 하거든요. 투자하고. 그래서 네. 아마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제주가 정말 이 산업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가기 위해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하드웨어적인 네.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연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 이제 앞으로 제주에도 많은 인재들이 또 양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걸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들도 해나갈 예정이긴 한데 더 잘 키워나가기 위한 필요한 정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방금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돈을 버는 이제 다운스트림 부분 서비스 쪽을 강조를 했지만 상대적인 강조고요. 지금까지 어떤 이 우주 산업이나 국가 우주 개발에서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경쟁력 있는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소재, 부품, 장비뿐만 아니라 이 조립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서비스 산업의 어떤 더 큰 부가가치는 이제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데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사람입니다. 결국에는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또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돼서 뭐 그게 업스트림 부분이든 다운스트림 부분이든 창의적이고 그리고 아주 숙련된 인력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 투자를 받고서 또 연구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고 또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이런 인력 부분이 비단 이제 우주 산업에만 어떤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 어느 영역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주에서 특히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좀 핀셋과 같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제일 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대학의 역할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수 인력을 유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내에 영내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우주 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유인책들이 있겠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뭐 다양한 또 지원도 있으면은 좋은 우수한 인재들이 올 텐데 그래서 이제 인력이 자족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다면 이제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제주도에서 큰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과장님 잘 들어주셨죠. 네. 사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원장님께서도 우리 명예 제주도민으로 또 그렇죠 선정도 되셨잖아요. 그런 만큼 또 제주 애착도 많이 있어서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정말 좋은 말씀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말씀해주셨고 그런 만큼 또 이런 토론회 시간들 또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된 시간이 진짜 너무
짧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제 좀 마무리 발언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시지만 오늘 또 말씀을 꼭 이건 드려야 된다라는 발언들, 또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안용준 박사님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우주정책을 연구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뭐 도정분들이나 아니면은 연구기관분들이랑 이런 우주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한 지가 제 기억으로 한 6년, 7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우주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저도 배우는 것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주 개발 또는 우주 산업과 관련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이제 인식의 전환도 크게 이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 시기가 곧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주 산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지지 뭐 이런 것들이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우주 산업이나 우주 개발에 시사하는 바 또는 성공 모델로서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더 클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제주도에서 어떤 그런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정책적인 패키지로 만들어서 동남아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소개하고 이런 좀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과학기술적인 경제적인 성과들은 뭐 ODA나 아니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저희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사례들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해외로 이제 패키지로 네, 묶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저희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주 산업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하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많은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률 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제주도가 그 2022년도에 이 우주항공 산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의아해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우리 안 박사님이나 아까 강조했는 사실 위성 정보 활용 쪽을 해라. 나머지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랬는데 네. 그 민간 기업과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합작으로 네. 지금 가장 여러 분들이 언급하신 독립 생태계, 네, 네. 독립 우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민간과 지자체가 해서 된 굉장히 모범 사례고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자문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어떤 생산 공장도 만들고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투자가 되고 인력에 대한 것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던 게 이 이제 모든 것들은 아까 말한 시장 경쟁력이라는 거를 제일 위에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저는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독립적인 우주 산업 생태계에서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이제 깔아진 거고 여기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제주도가 절대로 폐쇄적으로 우리 제주만이 할 수 있어. 제주도에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폐쇄적인 거를 열고 전 열린 마음으로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내의 타 지역이라든가 뭐 국제협력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이게 산업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서 네, 네. 뭔가 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가 도움이 되는 저는 좀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네. 개방적으로 우리 제주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도를 대표해서 또 나와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해주신다면요.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염두하고 조언으로서 향후에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고 실행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렇죠. 벌써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아까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산단 조성함에 있어서 되게 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는 게 당연한 얘기처럼 알고 계시지만 여러 지방에서는 산단을 한다고 해놓고는 기업들이 안 들어와서 걱정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그래서 하나 우주센터를 유치를 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국가 핵심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KPS라고 해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가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산단 조성에 있어서 나머지 이제 기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제주에서 어떤 단꿈, 뭐 잠깐 하고 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하고 있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우주 산업이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주의 50년, 향후에 이제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고 도민분들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저희가 우주 산업 시작한 지가요 2년 조금 불과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허들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저희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어려운 거는 제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안 박사님 같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하원 테크노 캠퍼스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원 마을 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서 네. 격려를 해주시고 같이 협의체도 운영하면서 빌드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힘입어서 저희 제주도정은 우주 산업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취업까지 다 연결돼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우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 네.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주 산업이 정말 신대륙의 개척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우주 산업을 통해서 우리 제주 미래 100년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주 산업이 되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JIBS 특집 토론을 통해서 제주가 왜 우주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기회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주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 제주가 선택한 길,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우주 산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분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JIBS 특집 토론 오늘 한국 우주와 제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